긍정주의의 횡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말들.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 중요하죠. 하지만 때론 이런 긍정주의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슬픈데 슬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요.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의 마인드셋을 바꿔야 해. 이런 조언을 듣거나 진짜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은 어떨 때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건강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분노, 불안 같은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아침에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일단은 받아들여주는 성숙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여러분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긍정적이 되어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5일에 업로딩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왔나요?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우리 태 감독님과 제가 웬만하면 날씨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봄볕이 너무 좋은 날 세로토닌 얘기를 막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일기예보에는 90% 이상 비가 온다 이런 걸 또 확인을 해가지고 아직도 뭐 미래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날만큼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6년을 꼭 채워서 TBS에서 이제 아나운서로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뭐 두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 휴가 갔던 거 그리고 뭐 이제 휴가 갔던 거 그리고 장기 휴가도 제가 한 20 일짜리 장기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고 뭐 해외 출장 갔던 거 뭐 요런 거 다 이렇게 합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한 52 주를 빼고는 다 생방송을 했더만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 녹음 방송할 때 약간 요런 그 스킬 요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꾸준하게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45분에 새로운 방송을 업로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생방송이 아니기에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고런 거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원고를 쓰면서 그런 걸 잘 못 챙겼었네요. 네. 자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냥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주의의 횡포라는 말을 사실은 이게 긍정의 배반인가 약간 고런 책에서 제가 읽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본인이 암 환자들한테 일단 무턱대고 막 긍정적인 태도를 주변 사람들이 좀 강요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그리고 실제로 고통스러운데 이게 주변에서는 사실은 근데 저는 주변 분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좀 기운을 북돋아 주고 이렇게 좀 같이 너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게 약간 그런 마음이긴데 이 마음의 표현이 말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병이 나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속단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은 무시하고 "긍정적이어야 돼." 자꾸 이렇게 뭔가 주입하고 강요하는 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또 거꾸로 좀 생각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또 스스로 막 이렇게 또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자신이 그런 결국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나쁜
건가? 약간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또 막 이런 걸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아 이렇게 어찌 보면 긍정주의가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긍정주의가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고 억압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긍정주의가 막 너무 이렇게 좀 주입이 되고 그게 굉장히 '최고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종종 어떤 개인의 실패나 성공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이걸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막 개인의 태도와 막 노력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거나 또 비판적인 사고를 아예 못하게끔 차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말하고 좀 연결을 해 보자면 저도 굉장히 많이 사실 방송하면서 그렇잖아요. 방송에다 대고 "당신이 앞으로 계속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것도 아니고 세상에 불변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인제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책무이기도 했고 사실은 그것이 저한텐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막 무조건적인 긍정을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건 또 '아 이게 또 다른 이렇게 역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혜신 박사가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 제가 굉장히 늘 좀 들여다보는 책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쓰셨었는데 그 이야기에 굉장히 좀 귀를 많이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지는 않겠으나 다만 저희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댓글로라도 "아 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힘들더라." 이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글로 표현한 것을 내가 내 입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발화해 보는 게 은근히 감정이 좀 정리가 돼요. 그거는 쪼금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또 저의 경험상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 뭐 충고나 조언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더라.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음 닉네임은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근데 제가 꼭 요 댓글을 읽어 드려야지 하고서 좀 정돈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디 운전 배송반입니다. 3월 3일 사고 후 여러 가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네요. 주디와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주신 댓글을 보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아팠습니다. 일단 지금 3월 3 일에 운전 배송하시면서 어떤 사고를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거죠. 힘든 시간 여러 가지로 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과거에 저랑 주디랑 함께 했었던 그 시간으로 이렇게 '아 돌아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또 이제 이런 생각도 같이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문을 트어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거 뭐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괜히 또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자꾸자꾸 가라앉는다 이러시면 이 댓글창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라라 애청자들, 구독자들 서로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댓글 보면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것들 진짜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저희 라라 애청자들께. 라라유 구독자들도 서로서로 그런 존재로 좀 자리매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을 펼쳐 드리기 위해서 저랑 합정동의 테디베어 우리 태 감독님이 그나마 쪼끔씩 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에너지를
반영해서 많이들 또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오, 너무너무너무 오랜만에 제가 댓글을 읽습니다. 솔롱구스 님. 주디, 주디, 주디 이렇게 3 번이나 불러 주셨어요. 아이 반갑습니다. 솔롱구스 님, 솔롱구스 님, 솔롱구스 님. 제가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어 드렸던 그날 남겨 주셨던 댓글인 것 같은데 그 방송에 제 전공이 경영학 중에도 인적 자원 관리였답니다. 매우 반가운 인물의 글을 다뤄 주시니 예전 교정의 푸릇함과 젊음들이 마구마구 밀려오네요. 고마압스읍니다. 이렇게. 마치 글에서도 막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저는 점심을 먹고 듣지만 제 오늘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통기타 교실과 하모니카 교실을 드디어 열었답니다.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강사로 일하고요. 밤에는 7080 주점에서 마스터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현장을 돌며 힘들었던 시절은 갔지만 주디 목소리가 주는 힘으로 라라 매직으로 견딜 수 있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 이젠 추억 같습니다. 다시 듣고 보는 주디 엄청 귀해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전해주셨는데, 아휴,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사 퇴사하면서 그 라라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라고 공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또 저희 솔롱구스님께서는 본인의 본업이셨던 가수의 그 무대를 또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코로나 때 이런 통기타 교실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통기타 교실을 접으시고 그 트럭 운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건설 자재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셨었는데 그 당시에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를 애청하시면서 많이 또 음 견딜 수 있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또 이 노래 한 곡도 청해 듣고 막 이러고 싶은데 자리를 어떻게든 제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예, 한번 또 계획을 세워 볼게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고 힘찬 기운 받아서 한 주 잘 시작하겠습니다. 주디 님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예. 댓글 창에다가 아까도 우리 그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한번 정돈을 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뇌가 굉장히 유용한 것이 너무 막 감정에만 막 몰두해 있으면 그것을 풀어나갈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감정을 한번 글로 쓰든 말로 표현하든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걸 어찌 됐든 하나씩 이렇게 꺼내 보고 풀어 보고 분석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적으로 좀 이렇게 그 추가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 계신다면 그걸 한번 글로 풀어서 써 보십시오. 네. 아까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 힘든 시간에 대한 뭐 상세한 기술까지는 필요 없으시더라도 그 힘듦을 쪼끔은 더 한번 상세하게 들여다보시는 거죠. 어떤 그게 상실감일 수도 있고 막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슬픔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막 섞여 있을 텐데 그걸 쪼끔씩 풀어가 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저의 경험담도 전달 드리면서 자, 이번엔 또 좋은 글 같이 읽어 볼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시선이다. 과학의 시선은 회의와 의심의 시선이다. 내가 아닌 다른 이도 같은 것을 보는지 끊임없이 성찰한다. 만약 다르게 보면 시선의 어떤 차이가 다름을 만드는지도 고민하고 토론한다. 더 나은 시선에 합의해 다음에는 더 잘 보기 위함이다. 인류가 함께 찾아낸 과학의 시선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더 잘 보는 새로운 시선이 미래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도 있다. 과학은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할 수 있어 가치 있는 시선이다. 네, 방금 읽어드린 글은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교수가 2019년에 출간했던 책 관계과학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왜 보통 우리가 과학적이야, 이건 정말 과학적인 거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마침표처럼 어떤 막 사실들을 전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시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밑장 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제가 이거 밑줄 쫙 진짜 해뒀던 그런 구절이었는데,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더 가치 있는 시선이다라는 게 어찌 보면 매일매일 막 그야말로 날아드는 다양한 의견과 충돌과 막 생각과 이런 것들 속에서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옹고집은 좀 버리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 생각도 충분히 가치 있고 나의 생각도 충분히 가치 있는데, 이거를 어떤 게 더 나을지, 그리고 어떤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을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찰하는 거, 그게 진짜 살면 살수록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김범준 교수님의 이 말에 정말 100% 동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좀 읽어 드리면 이런 글들도 있어요. "온갖 주장이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현혹한다. 들어서 재밌고 감동적이라 해서 진실인 것은 아니다. 비록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진실의 맨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바로 과학이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나약한 무기만을 들고서 거대한 무의미의 풍차에 맞서온 용감한 돈키호테다. 구름 위에서 번개를 내리치는 멋진 수염을 지닌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진실의 맨 얼굴을 용감하게 이성의 눈으로 마주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차갑고 냉정한 과학이 없다면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미래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예. 과학의 시선이 항상 회의와 의심의 시선이랬잖아요. 그쵸? 내가 아닌 다른 이도 같은 것을 보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만약에 다르게 본다면 어떤 시선 차이가 어떻게 또 어떤 다름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바라건대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약간은 좀 과학자의 시선으로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끝인사를 남겨 드려야 되는데, 또 이것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긍정의 막 이런 전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용기 내실 수 있는 그런 주문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